50페이지 56번부터 자기 비파괴 검사 12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페이지 56번부터입니다. 56번 다음 그림의 금속 상태도에서 합금 M을 이 액체 용액이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냉각시킬 때 이 M2점이 있습니다. M2점에서 이쪽이 결정 A입니다. 결정 A와 용액 E, 여기에서는 액체입니다. 액체. 이 양적 관계를 옳게 산출한 것을 내놨습니다. 자, 금속 재료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많이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 겁니다. 여기에 A는 여기에 숫자는 0으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A가 100%고 B가 0%라는 겁니다. 그럼 0부터 여기 100까지 가는데 그럼 100이라는 것은 B에서 100이라는 것은 B가 100%고 A가 0%라는 겁니다. 자,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면은 지렛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액체고 여기에는 A입니다. 그럼 곡선 앞부분 있죠? 이 부분은 A와 액체가 섞여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액체는 이쪽, 용액은 이쪽이고 결정A는 이쪽입니다. 이럴 때 그 양의 관계를 말할 때는 이 점에서 지렛대 관계입니다. A가 이쪽이라는 것은 M2에서 B까지가 A고 반대입니다. A에서 M2까지가 용액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렛대 관계랍니다. 그래서 결정 A와 용액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정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2에서 B가 됩니다. 용액이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에 M2에서 A까지 이 양입니다. 자,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지렛대 관계라고 합니다. 상태도 상에서 농도 산출, 지렛대 관계 반드시 이용한다. 이 상태도는 혼합물에 의해 공정형 상태도랍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가 나타나는데 공동으로 정출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공정점인데 여기에서는 반대관계죠. 그죠? B와 A 결정이 두 개가 청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금속 재료할 때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아마 금속 재료를 또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지렛대 관계로 그 양을 계산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면은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얼마든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금속 소성 가공할 때 나타나는 미끄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속이 왜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이 지구상에도 많지만은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철 같은 건 지구상에도 많지요. 그리고 이 이제 금속 재료를 말이죠. 어떤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이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무처럼 되돌아가는 것은 탄성인데 금속처럼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속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원자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서 본래 있던 위치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미끄럼에 의해서 전위가 일어나고 계속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밀려가면 더 이상 밀려갈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집니다. 그걸 변형 경화 또는 가공 경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단단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소성 경화. 그래서 소성 가공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 미끄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내놓습니다. 원자 밀도가 원자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원자 밀도가 크다고 합니다.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에서 잘 일어난다. 맞아요. 원자 밀도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잘 일어난다. 방향도 맞습니다. 다 슬립이 계속 진행하면 결정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은 많은데 변형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변형이 어려워요. 그럼 더 가공을 하고자 할 때는 뭐냐면 열을 가합니다. 풀어줍니다. 풀림 열처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단단해지면은 변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쉬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라에 다결정에서는 외력이 가해질 때 슬립 방향이 서로 달라 이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결정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 답은 틀렸습니다.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결정 전체가 일정한 결정축을 따라 규칙적으로 생성된 고체로 다결정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아금속입니다. 그런 금속은 뭐냐면 단결정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다결정체입니다. 소성 가공에서 나타나는 미끄럼, 슬립이라고 그러죠. 계속 진행할 때는 변형이 어려워집니다. 자,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 빠르며 용입이 깊은 특징을 가지며 이게 뭐냐면 용접할 때 용융 속도고 용접봉이 녹는 속도가 빠른 것을 용융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이게 또 이제 금속 두 면을 붙이기 위해서 그 잘 붙도록 어느 정도 경사지게 깎아놨습니다. 그 루트라고 하는데 깎아놨는데 그쪽에 이제 녹여서 붙여가지고 이 용융 빨리 녹고 이게 잘 달라붙는 것을 용착이랍니다. 용착 속도 빠르며 용입이 깊은 특징을 가지며 용입이 아주 그 밑에는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서 잘 녹아서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용입이 깊은 특징을 가지며 잠호용접이라고 합니다. 잠호용접이라고 하며 이 용접의 종류는 잠호라는 것은 자 여기 있습니다. Submerged Arc Welding, Submerged Arc Welding입니다. 이게 잠호용접인데 Sub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에 Sub라는 것은 아래로 Submerged는 아래로 들어가서 아크가 생겨서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잠입하다, 잠수함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잠호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bmerged Arc 용접을 잠호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바로 잠호용접은 뭐냐? 두 모재 접합부에 입상용재, 곡식 알겠지만 입상용재 가루입니다. 입상용재 이거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거하고 플럭스를 놓고 그 플럭스 속에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방법을 잠호용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입상 가루 상태의 그 용재와 플럭스를 놓고 그 플럭스 속에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열로 용접하는 방법을 그 가루와 용재와 플럭스 사이에 묻어서 용접봉과 이제 그 모재를 두고 용접한다 해서 이걸 묻었기 때문에 이걸 아래에 들어갔다 해서 잠호용접이라고 합니다. 59번 가스 용접에서 사용하는 각종 가스 중 지연성 가스인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연성 가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산소 그리고 산소가 지연성 가스가 맞죠. 자 요 산소가 지연성 가스입니다. 그럼 지연성 가스는 조연성 가스라는 뜻인데 산소, 공기처럼 다른 가연성이라는 불이 잘 붙는 걸 말합니다.
가연성 물질 연소시킬 수 있는 물질로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스로는 산소, 염소, 이산화질소, 죄송합니다. 여기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산불화질소, 오존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메탄은요, 폭발 한계가 5 내지 15%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설 검사에도 나오는데 메탄은요 5 내지 15%입니다. 폭발 한계가 하한치가 10% 이하이므로 상한 하한의 차가 20% 이상은 아니지만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 정의가 이렇습니다. 메탄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좀 여기서는 이제 5 내지 15%라는 것은 5%가 10% 이하니까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하한치가. 그 다음 두 개의 차가 20%, 이거는 20%가 안 되지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그거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탄도 가연성 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런 게 가연성 가스입니다. 여기에서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하고 가연성 가스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요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특수원소 첨가에 합금 제조할 때 망간이 페라이트 중에 고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이 망간이 페라이트 중에 고용되면 변태점이 저하합니다. 그 외에도 망간 첨가 효과는 강도, 경도, 점성, 담금질성이 증가하고요. 고온 가공이 쉬워집니다. 자, 요런 거는 여러분이 한 번에 좀 알기는 힘들 겁니다. 변태점 저한다 요런 것 같은 거는 표시를 해놨다. 좀 몇 번 반복하면은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아크 시간, 휴식 시간을 합한 용접기 사용률은 몇 분이 기준인가 했는데 10분입니다. 10분. 그래서 보통 보면은 1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크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10분 중에서 4분을 하고 나면은 자, 아크 발생 시간 그 전기 용접하지 4분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6분은 휴식 시간을 해야 된답니다. 그거 합쳐서 우리는 몇 분이냐 하면 10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용률은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분의 아크 발생 시간입니다. 몇 분이 되느냐 하면은 40%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아크 발생 시간 제가 몇 분이라 그랬죠? 4분, 휴식 시간 6분 하면 10분이죠. 10분분의 아크 발생 시간 4분 하니까 곱하기 100하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아크할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 전기 용접하고 휴식 시간이 더 길어진다. 장비라든지 우리 인체 눈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 전체 시간은 아크 발생 시간 플러스 휴식 시간입니다. 아크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은 보통 10분을 기준으로 한다. 10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용률이 40%이면 아크 발생 시간은 40%이며 나머지 60%는 아크 발생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다. 그럼 좋겠네 이라는데 뭐 꼭 요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전기 아크 발생할 때는 발생해가 용접하는 것보다는 그 잠깐 뭐 꼭 그 쉰다고 해서 뭐 잠을 잔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아크 발생을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요런 거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속밀도 요건 다시 한번 더 설명. 자속밀도 B는 μ 곱하기 H 이것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럼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은 자화식이 H분의 B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석밀도 기호는 B로 표시하고 단위는 MKS, SI. SI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입니다. 국제 규격이 MKS, SI일 때는 웨버 퍼 제곱미터 테슬라 요거 같습니다. CGS일 때는 G로 표시합니다. 자속의 경우는 우리 규격집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파입니다. 단위는 MKS, SI일 경우는 웨버고요. CGS일 때는 맥스웰로 표기합니다. 이거 왜 여기에 또 이제 공간에다 해놨냐면 앞부분에 규격에는 나왔지만은 여기 한 번에 다 여러분 기억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투자율 기호는 μ입니다. 단위는 MKS, SI일 때 H per M입니다. H per M. 미터당 자화력의 세기다. 자, 요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있네요. 용접부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량을 용접 이별이라 하며 아크 전류 200A, 아크 전압 20V, 용접 속도 15cm per minute, 분입니다. 미니트일 경우 발생하는 이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용접 이별은 V분의 62i. 어떤 사람이 60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V는 여기 얼마입니까? V가 20V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V가 전압이 아니고 속도입니다. velocity. 그래서 15입니다. 60은 그대로하고 E는 이제 여기 전류입니다. 200. 그 다음에 아크 전압은 여기 25. 그래서 여기 200하고 25. 25가 여기 25가 없는데 여기도 지금 잘못됐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아크 전압이 여기 이제 문제에서 25로 해야 됩니다. 25.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아크 전압은 25로 합시다. 25. 그 다음에 전류. 여기 지금 기호는 이래도 돼. E가 어느 거냐 하면은, 자, E가 25입니다. I는 200입니다. 여기 거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어쨌든 용접 이별 H를 구하는 식은 V분의 62I. V는 속도입니다. 용접 속도고 60은 그대로 두는 거고 E는 여기에서 25입니다. 뭐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I는 전류입니다. 200A입니다. 그럼 요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또 헷갈려 할 것 같는데 그래서 요걸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여러분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용접 이별은 V2분의 62I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속도입니다. 15cm. 맞죠? 그래서 단위도 센티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60은 그대로 있고 25는 뭐냐 하면은 전압입니다. 25V. I는 전류입니다. 200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고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분 탐상시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참 쉽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를 내놓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자분 탐상시험은 강자성체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 자기 비파계 검사 강자성체 재료는 철, 니켈, 코발트고, 이 재료는 공통적으로 또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표면으로부터 1파장 깊이 정도의 매우 얇은 층에서 에너지 대부분이 집중해 있고, 표면 부근 입자는 종진동과 횡진동이 혼합된 거동을 나타내는 초음파 종류는 표면파입니다. 이 표면파와 쉽게 말하면 횡파가 비슷한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파는 횡파 속도 약 90%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표면파는 우리 레일라이파라고 했습니다. 레일라이파. 그 다음에 판파는 램파라고 했습니다. 판파는 말이죠. 램파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영광용접, 영광을 용접할 때 영광용접의 이염 중 이염 정적 강도가 매우 적은 이염에 속하는 것은 원형 플러그 용접입니다. 이건 모두 다 떼우는 것이 아닙니다. 겹침 이염할 때 한쪽 부재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 구멍 그 벽 있잖아요. 주벽과 다른 쪽 부재가 이루는 모서리 각에다가 용착금속을 붙여 접합하는 것으로 홈 용접이라고 하며, 이 용접이 불충분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적 강도가 가장 적은 이염에 속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원형 플러그 용접. 연납댐, 경납댐 구분할 때 납댐의 융점 온도를 구분하는 기준 온도는 450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을 때는 연납댐, 그보다 높을 때는 경납댐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 말하는 납댐, 연납댐은 주석 있잖아요. 232도씨. 그보다 낮은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보다 요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단단한 부분을 납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납댐, 경납댐이 있는데, 그 주석의 기준 232도나 여기에서 한 450도 정도까지는 연납댐, 450도씨 이상은 경납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비파괴 검사 적용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비파괴 검사 적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어떤 시험 방법 택할 것인지 고려, 어떤 시험 조건 택할지 고려, 이것도 상당히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지를 고려, 제품 불량률 저하 가능한지 고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철입니다. 철인데 용접을 했는데 표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면, 표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자분 탐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루미늄인데 항공기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표면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결함을 알려고 하는 것 같으면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또 어떤 데는 주물일 때 내부의 기공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방사선 탐상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단조품 내부 결함을 알려고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또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다음 중 비파괴 검사를 하는 이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은 사용 후 발생하는 결함 찾기 위해 맞지요. 제품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게 비파괴 검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접 후 발생하는 결함 찾기 위해서, 이것도 이유가 되는데,
랍은 제품 원가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제품 원가를 알기 위해서 비파계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2번 누설 검사에서 필요한 가스 흐름 다리의 누설 검사입니다. 클루색하고 루색이 있는데 이 관계 저도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게 몇 번 나왔습니다. 1 클루색이 10의 마이너스 2 제곱 루색이다 하는 거 요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아둡시다. 이 누설 검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뭐 이상하게 어려운 걸 본문에서 내거나 이러면 우리가 못 본 게 나오면은 항상 이 자기 비파기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못 본 게 나왔을 때는 그거 참 정확하게 답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틀려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산 기술의 향상, 제품 신뢰성의 증가, 제품 안전성의 확보 맞습니다. 작업 공정의 자동화, 비파괴 검사를 자동화를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기포 누설 시험에서는 발포액이 갖춰야 하는 성질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발포액은 이게 이제 누설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해 잘 안 나옵니다. 구멍이 있다면 점도가 높으면 막혀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도가 절대로 높으면 안 됩니다. 적심성 좋아야 되고 표면 장력은 작아야 됩니다. 시험품에는 영향이 없을까?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봉입니다. 봉 내에 존재하는 비금속 개제물을 요거는 그냥 스트링거라 하는 걸 알아두세요. 스트링거. 아변 소재 내에 개제한 비금속 개제물이 아변 방향으로 미소 성분 비금속 개제물이 납작해지고 길게 늘어진 현상을 우리는 스트링거라고 합니다. 강에서는 보통 이 스트링거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산화물이나 황화물이 늘어난 것이다. 산화물이나 황화물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이 황화물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4번 금속 내부 불연속 검출하는데 적합한 내부입니다. 비파괴 검사 조합인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내부 결함은 초음파 탐상, 방사선 탐상, 중성자 탐상을 적용한다. 5번 초음파 탐상 적용과 거리가 먼 것에 해당하는 것은 용접부 내부 결함 검출 가능, 그 다음 주조 단접품 내부 결함 검출 가능, 아변품 내부 결함 검출 가능. 나는 왜 아니냐면 전기 전도율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내부 결함 탐상하는 것이 아니죠. 자, 철강 재료 용접할 때 생기기 쉬운 냉간 균열을 찾아내기 위하여 용접 작업 후에 비파괴 검사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간은 용접 후, 바로 하면 뜨겁겠죠. 용접 후 3시간 후보다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용접 후 약 1일 후에 검사하는 게 제일 이제 완전히 쉽고, 조직이 용접했을 때는 용류가 녹아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충분히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게 약 1일로 간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접 후 약 1일 후에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도 제가 아까 앞부분에 계산식 문제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낭비하고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